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살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처음 제대로 확인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겉으론 멀쩡한데 입속 깊은 곳에서 세균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정작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고 계셨죠. 그 경험이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구강 미생물과 입냄새 변화를 연구해 온 한상훈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뛰어든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대학원 시절 한 어르신이 양치를 하루 5번씩 하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입냄새가 단순히 청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입속 환경, 습관,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더군요. 입냄새는 단순히 양치 부족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신호라는 걸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만 열심히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혀 관리를 안 하시거나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거나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말 못하고 마음에만 담아두신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상대가 슬쩍 고개를 돌린다거나 손자, 손녀가 품에 안기다가 얼굴을 살짝 돌린다거나 하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는 스스로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연구실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68세 윤재만 님이었어요. 늘 양치를 3번씩 하시고 치실도 꼼꼼히 쓰시는데도 냄새가 그대로라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직접 말은 못하고 슬쩍 거리를 두는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쿡해져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윤재만 님은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양치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니 문제는 양치가 아니라 입속 건조와 혀 백태였습니다. 침이 줄어들면서 세균이 숨 쉬는 터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혀를 보니 하얗게 백태가 쌓여 있었는데 본인은 그게 문제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 물을 자주 마시고 혀를 가볍게 닦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뒤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뭐 바꾼 거 있냐고 물어봤다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입냄새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아야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입냄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입냄새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는 열심히 하시면서 혀는 전혀 닦지 않으세요. 그런데 입냄새의 절반은 사실 혀에서 시작합니다. 혀 표면은 작은 돌기들이 빽빽하게 나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기 정말 좋은 환경이거든요. 국내 구강생물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백태가 두꺼울수록 황화가스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황화가스가 바로 입냄새의 주범이에요. 72세 박종훈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양치는 정말 잘하시는데 혀를 닦지 않아서 냄새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혀가 하얗게 변해 있는데 그걸 그냥 두셨던 거죠. 제가 부드러운 혀 클리너로 뒤에서 앞으로 한두 번만 닦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며칠 만에 효과를 보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게 닦으면 혀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서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평소 혀 관리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침은 입속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나요? 침 속에는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입안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침샘 기능이 약해지면서 침량이 줄어들어요. 국내 침샘 기능 조사를 보면 고령층은 침량이 젊은 층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9세 서기수님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커피나 차로 수분을 보충하셨죠. 그러다 보니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마른 채로 일어나시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제가 10분에서 20분마다 작게 한 모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권했는데요. 처음엔 불편해 하셨지만 익숙해지고 나니까 입안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핵심이에요. 입이 마르는 느낌 자주 있으신가요?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생각보다 입냄새를 만드는 큰 원인이에요. 입호흡은 입안을 가장 빠르게 마르게 만듭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적당히 가습이 되는데 입으로 바로 들어오면 그대로 입안이 건조해지는 거죠. 국내 수면 습관 연구에서 입호흡을 하는 사람은 입냄새 발생률이 코로 숨쉬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75세 장창우님은 밤새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배우자분이 보니까 항상 입을 벌리고 계시더래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딱딱 붓고 냄새가 항상 강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입호흡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어색해 하시다가 익숙해지고 나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아침 냄새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코막힘이 있는 분들은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테이프만 붙이면 오히려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른 채로 일어나신 적 있나요?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당분입니다.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입속 세균들이 그걸 분해하면서 산과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한국영양연구 자료를 보면 식후에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은 구강 내 세균 증가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64세 김하정님은 식후에 과일이나 빵을 꼭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먹는 건데 오히려 입냄새를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제가 식후 단 음식 대신 물 한 컵 마시고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했더니 그것만으로도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갑자기 다 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가거든요. 여러분은 식후에 어떤 음식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피곤하면 침샘 활동이 약해진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몸은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국내 심신건강 연구를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구강 건조가 심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입안이 마르면 당연히 세균이 활발해지고 냄새도 심해지죠. 70세 오재우님은 잠을 설친 다음 날이면 냄새가 훨씬 심했다고 하셨어요. 평소엔 괜찮은데 밤에 잘 못 주무시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다음날 입냄새가 확 올라온다고요. 제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추천드렸습니다. 수면 환경을 정비하고 나니까 냄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불규칙한 수면은 침샘 기능 저하를 계속 부르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잠은 어느 정도 주무시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칫솔을 아주 오래 쓰세요. 마모된 칫솔은 세균 번식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칫솔모가 다르면 세균이 그 사이사이에 숨어서 살기 좋거든요. 생활환경 조사를 보면 3개월 이상 사용한 칫솔은 세균 수가 새 칫솔의 7배나 됐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66세 조한성 님은 칫솔을 거의 반년씩 쓰셨대요. 아까워서 그냥 계속 쓰신 건데 칫솔만 새 걸로 바꾸고도 냄새가 절반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칫솔은 3개월 주기로 꼭 교체하셔야 하고요. 사용 후에는 물기를 털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칫솔을 물기 있는 채로 컵에 넣어두시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해요. 칫솔은 마지막으로 언제 교체하셨나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균막과 곰팡이막은 칫솔질만으로는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막이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세균들이 계속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티트리 오일의 성분이 이 막을 부드럽게 무너뜨리면서 냄새의 근본 원인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약 위에 한 방울만 올려도 같은 양치를 해도 효과가 크게 달라져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릴 때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시는데 며칠만 써보시면 확실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방울 이상 사용하면 자극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티트리 오일은 농축된 성분이라서 많이 쓰면 입안이 얼얼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순수 100%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희석된 제품이나 다른 성분이 섞인 제품은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치약 한 줄 위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평소처럼 양치하고 물로 가볍게 헹구면 됩니다. 아침과 잠들기 전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2번이면 입속 세균막이 점점 약해지면서 냄새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방식의 양치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티트리 오일은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 각을 하면 혀, 잇몸,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세균막을 더 고르게 제거해 줍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성분이 퍼지면서 세균을 억제하는 거죠. 특히 아침 첫 가글과 잠들기 전 가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새 쌓인 세균을 아침에 제거하고 자는 동안 세균이 자라는 걸 막기 위해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물 한 컵에 딱 한 방울만 사용해야 입안이 자극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도 강하고 입안이 따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야 합니다. 티트리 오일은 먹는 용도가 아니니까 각을 하고 나서 깨끗하게 뱉으셔야 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반 컵에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30초 정도 입안 구석구석 각을 하고 뱉으면 됩니다. 30초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가글법은 오늘부터라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혀 표면이 깨끗해야 티트리 오일도 더 고르게 작용합니다. 백태가 두껍게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써도 그 밑까지 닿기 어렵거든요. 백태를 먼저 줄여줘야 다음 단계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티트리 오일 양치나 가글을 하기 전에 혀를 먼저 닦는 게 순서예요.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를 닦고 그 다음에 티트리 오일을 쓰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힘을 세게 주면 혀가 상할 수 있으니 매우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혀는 생각보다 연한 조직이라서 세게 문지르면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양치 전에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듯 2번만 닦으면 충분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혀 뒤쪽부터 천천히 앞으로 긁어내듯이 닦으시면 돼요. 2번이면 백태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여러분은 혀를 따로 관리해 오셨나요? 입냄새의 70%가 건조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시나요? 입안이 마르면 침이 줄어들고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활발해지고 세균이 활발해지면 냄새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티트리 오일을 잘 써도 입안이 건조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입안이 촉촉해야 세균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커피나 단 음료는 오히려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고 당분은 세균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 맹물을 마시시는 게 가장 좋아요. 10분에서 20분마다 작게 물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입안이 계속 촉촉하게 유지되면 세균이 번식할 틈이 없어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뭔가 할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오늘 물은 몇 번 드셨나요? 식후 30분이 세균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아있고 특히 당분이 있으면 세균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빠르게 증식하거든요. 이때 관리를 해주면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양치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치아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하기보다 물로 한번 헹군 뒤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치아 표면이 약간 무른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바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 한 컵을 마시고 입안을 가볍게 헹구신 다음에 5분 정도 지나서 양치하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도 부드럽게 제거되고 치아도 보호할 수 있어요. 물로 헹굴 때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린 물로 각을 하시면 더 좋고요. 식후 관리 루틴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하루 종일 입냄새 걱정이 확 줄어듭니다. 식후 어떤 루틴을 가장 자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입냄새는 양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입속 환경과 생활 습관이 함께 만든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냄새는 계속 반복돼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혀 백태를 그대로 두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고 단 음식을 자주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칫솔도 오래 쓰면요. 세균막과 곰팡이막이 입안 구석구석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입속 환경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냄새가 점점 더 깊어지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본인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심하면 사회생활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요. 가족 모임도 피하게 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외로워지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혀를 매일 아침 부드럽게 닦고 티트리 오일을 활용해 세균막을 무너뜨리고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고 식후 관리를 꼼꼼히 하면요. 입속 세균 균형이 회복되면서 하루 아침에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개운하고 대화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손자, 손녀가 품에 안겨서 볼에 뽀뽀해주고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작은 순간들이 다시 소중해지는 거죠. 혀 백태, 구강 건조, 입호흡, 단 음식, 수면 부족, 오래된 칫솔 같은 원인을 제거하고 티트리 오일 양치와 가글, 수분 보충, 식후 루틴 같은 실천법을 더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모이면 입냄새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행동 하나를 추천드리면 저는 티트리 오일 한 방울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티트리 오일이 세균막을 무너뜨려야 다른 관리법들의 효과도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치약 위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실 겁니다.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못 가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냄새가 다시 생기지 않는 루틴 만들기를 더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관리하면 효과가 가장 좋은지 구체적인 시간대별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또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외출할 때나 여행 갈 때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도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